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언론 돌연 땡큐 시진핑 뒤에서 걱정하던 한국도 내신 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진핑 감사합니다. 당신의 3년임은 미국과 자유진영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 하는 말인데요. 미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만 앞세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중국에 초월당할 가능성이 줄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집권 후 사상과 이념을 앞세우며 경제 성장을 도외시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평가가 한국에는 내신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내용으로 미국 언론 돌연 땡큐 시 주석 당신의 3년임은 자유진영의 큰 축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19일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컬럼을 게재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인 브렛 스티븐슨이 쓴 이 컬럼은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컬럼에서 시진핑 감사합니다. 당신의 3년임은 미국과 자유진영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집권한 뒤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짚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전임인 후진타오 시절만 해도 고속 성장을 했죠. 당시엔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인식도 많았죠.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 부모들도 앞다퉈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켰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고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진단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중국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스티븐슨은 봤습니다. 신장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옛 소련 시절 강제 수용소와 비할 정도로 인권 유린이 만연했습니다. 여기에 시 주석이 내세운 경제정책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업체로의 퇴행을 불러일으켰죠. 시 주석은 전랑 외교로 불리는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주요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 물론 일본의 재무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과 함께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중국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시 주석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유진영과 비자유진영 경쟁에서 미국 등 자유국가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시스템과 정치 주자들에게 결점이 많고 과거의 장점들도 퇴색을 했지만 시 주석의 장기 체제에 암울한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시 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것이죠.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미국의 축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가 시 주석 집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의 장기 집권은 미국의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이념과 사상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은 결국 지난 10년처럼 경제 성장을 계속 등한시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신문은 시진핑 주석 집권 10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세가 얼마나 둔화됐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자료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 재임 기간 중 중국의 생산성 성장은 연평균 0.6%로 이전 5년 평균인 3.5%를 크게 밑돌았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신문은 시 주석의 가장 큰 실수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 규제를 꼽았습니다. 과거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스, 바이트댄스, 암페렉스 등 IT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지만 시 주석은 이들을 길들이겠다며 벌인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이제는 IT 기업들이 당국 눈치를 보며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민간 기업을 옥죄면서 국영 기업을 늘려가는 것도 시 주석의 실수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 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민간 기업의 80%에 불과한데 민간 기업을 옥죄고 국영 기업 체제로 전환이 이 같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다 것이라고 전한 것이죠. 그러나 꼭 이것이 국영 기업체로 바뀌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영업체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사교육을 금지한 것도 중국의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국 노동력의 34%만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례 세계 주요국 고교 진학률은 평균 8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교를 지나가지 않고 사회 현장으로 바로 나가는 이러한 생활이 지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더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지만 이 사교육 시장조차 막았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사교육을 막았다라는 것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특히 영어를 배우기 힘든 상황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념과 사상으로 기업을 옥죄자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신문이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부터 6%대로 하락했고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시 주석 집권 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두 자릿수였죠. 그래서 매번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Annual Change China GDP라는 것인데 지금 GDP의 성장률의 지금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가 어떤 해냐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유행하고 중국에 유행했던 그 초기에 성장률은 갑자기 급감했고 이것이 떨어진 만큼 2021년도에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다시 성장률은 3%에서 4%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외교 정책은 곳곳에서 적을 만들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동맹국들도 반중 노선을 택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이 굉장히 친중 정책이었지만 이제 친중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신문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적대국은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중국의 노령화, 인구 증가율 감소, 생산성 감소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 뒤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에서는 시진핑 3년임이 중국 경기에 부진의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에도 부정적이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 경제가 죽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이러한 반비례의 법칙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반도체와 최첨단 산업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것에서 경쟁력이 심한 중국과의 경쟁은 이제 불가피해진 상황. 이 중국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이 돌연 시 주석의 3년임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좋다고 판단하면서 한국도 뒤에서 내신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앞세우고 한국의 반도체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중국의 성장세에 놀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은 물론 인력까지 총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격차가 더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라는 분석이죠. 중국의 반도체 구기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제재 조치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중국에 진출한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반도체 기술 관점으로 보면 결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분석이죠. 전기차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내연 기관차 부분에서 기술력이 떨어진 중국이 그것을 단숨에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전기차를 선택했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발을 뻗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자국의 제재를 하면서 중국 입장으로서도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이 유럽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무한정 뻗어나갈 듯 커졌지만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냉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줄 세우기에 바빠져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시진핑의 3연임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통제 정책 그리고 대외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한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